자,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거의 한 달 만에 다시 반가운 얼굴을 뵙게 돼서 너무 행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주제가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죠. 특별히 이제 우리가 지금 원래는 이제 세 강좌인데 한 번을 제가 좀 더 하기로 해서 네 강좌를 좀 늘려놨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해야 될 이야기들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오늘은 이제 원래 이제 피날레를 장식을 해야 되는데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좀 나누기 위해서 1시간 더 연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 또 이제 네 번째 파트로 이야기를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과 관련해서 우리 지금 현 시대를 좌우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문화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이제 등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모더니즘과 관련해서 어떤 이제 한계에 봉착을 했길래 이런 어떤 대안으로서 포스트 모더니즘이 등장하게 됐는지, 그런 이제 실체적인 단초들을 이번 시간에 좀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이제 그와 관련된 구체적인 운동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그 문제 제기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모더니즘하고 포스트 모더니즘을 이제 이해하시려면 굉장히 뭐 다양한 형태의 이야기도 있지만 좀 압축적으로 여기서 좀 전달해야 될 사항들을 여러분들이 좀 암기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 까라마조프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책에서 특별히 이제 우리 한글 번역본에는 이제 2부 5장에 원래는 이제 지금 5권에 이제 나오는 이야기인데, 거기에 이제 그 대신문관이라고 하는 이제 주제장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15세기경에 스페인에서 이제 마녀 재판을 하게 되는데, 그 마녀 재판을 하는 이제 대신문관과 또 예수가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가 이제 자기가 재림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1500년이 지난 이후에 전혀 등장하지 않죠. 그런데 이제 15세기에 그 마녀들이 화형당하고 있는 것을 이제 거닐면서 그 대신문관과 이제 만나는 장면인데, 그 대신문관이 이제 예수를 불러다 놓고 체포를 해요. 체포를 하면서 너 이제 왜 왔냐? 지금까지 우리가 기다렸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응답을 하지 않았다가 왜 이 자리에 왔느냐? 그러면서 쫓아내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가 너는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다. 네 이후에 우리가 우리만의 또 고유한 방식으로 예수의 종교를 만들었고, 그것은 네가 지금 원래 이야기했던 것들과는 전혀 다른 것들인데, 자, 왜 다르냐면 네가 생각했던 그런 어떤 자유나 이상이나 자, 이런 것들이 너무 세상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말하면 카톨릭 교회가 어떤 일정한 이제 변형을 통해서 너의 복음의 핵심을 우리가 가져가지만, 그런데 사람들에게 원하는 방식으로 이걸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방식들로 이제 종교를 만들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런 이야기들 좀 이제 살펴보면서 이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이 지금 강조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이거를 좀 캐치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이제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아이디어가 실질적으로 이제 하나의 이제 우화처럼 여기서는 소설의 한 모티브로 이제 등장하고 있지만, 지금 이제 21세기를 형성하고 있는 이제 20세기 예술이 이제 이 두 가지 문화 속에서 치열한 경쟁들, 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안에 싸움들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싸움들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익숙한 주제들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기억하시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인간에게 절대적인 이제 자유를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대신문관이 네가 그렇게 인간들에게 자유를 선물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인간은 그런 자유를 감당할 수 있는 존재들이 못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뭐 그리스 신화에서도 프로메테우스가 신들로부터 제우스로부터 이제 불을 훔쳐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주는데, 실질적으로 이 인간들이 그 불을 감당할 수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많은 다양한 형태의 이제 에피소드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자,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대신문관이 어떻게 보면 이제 카톨릭의 고위 성직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내가 보니까 지금 이제 카톨릭을 믿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는 이런 어떤 그리스도의 자유를 감당을 못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자유보다는 실질적으로는 안정 또는 이제 먹고 사는 문제에 더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종교를 우리가 간다고 하더라도 거기는 항상 기복신앙이 있다. 복을 더 많이 받아야 된다. 뭐 이번에 수능시험 끝나는데 우리 아들 뭐 어디 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또 뭐 우리 아들 뭐 졸업하고 어디 취직하게 해주십시오.
뭐 11조 내고 뭐 헌금하는 모든 것을 또 자, 이렇게 내가 낸 만큼 다시 돌려달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제 축복의 의미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자유를 우리에게 준다고 하더라도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은 대신문관에 따르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우리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어떤 방식으로 존재해야만이 그게 이제 진정한 자유인데, 인간에게 이런 무한한 자유가 주어졌을 때, 그리고 그 책임을, 그 자유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온전히 다 져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 이 보통 사람들은 이거는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예수가 전달하고 있는 그 이상주의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정말 이 세상에는 부합되지 않는, 그리고 물론 이제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소수 있겠지만, 뭐 성경에서 나오는 세례 요한처럼 어떻게 보면 이제 메추라기 하고, 아니 이제 메뚜기 하고, 그럼 새벽 이슬만 마시면서 그런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99.9%는 다 빵을 원한다. 어떻게든지 자기가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생존과 관련돼 있다. 그런데 도움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인간이 예수를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들이지, 정말 이제 지상 낙원이라고 하는 거, 천국을 희구하는 그런 사람들은 정말 이제 소수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예수가 40일 동안 금식을 한 다음에 이제 사탄이라고 하는 마귀를 만나가지고 3번의 시험을 거치게 되죠.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상징적으로 예수가 무엇을 지금 추구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가장 극명한 이제 사례들인데, 자, 첫 번째 이제 시험은 예수가 이제 40일 동안 금식했기 때문에 되게 이제 배가 고프죠. 그런데 이 사탄이 예수에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여기 있는 돌이 있는데 이 돌을 가지고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는 이제 신이기 때문에 전지전능하고, 그러면 이제 이 돌을 가지고 떡도 이제 만들 수 있고, 사람들에게 배불리 만들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자, 그거를 해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예수는 여기에서 이제 인간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인간은 떡으로만, 어떻게 보면 이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그런 만족 말고 어떤 영적인, 초월적인 뭔가 이제 이 세계를 떠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인간에게 더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메시지를 덤비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시험에서는 이제 또 이 마귀가 예수를 이제 성전 꼭대기에 올려놓으면서, 자, 거기서 이제 뛰어내리라고 이야기하죠. 이제 뛰어내리면 네가 이제 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신의 아들이 떨어지면 천사들이 내려와가지고 너를 다 안전하게 받쳐줄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네가 정말 신이다라면 이 기적을 보여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우리가 이제 종교인들이 가장 많이 희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어떤 초월적인 기적,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들이 단순하게 그냥 일상생활을 넘어서서 뭔가 이 기적과 같은,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이제 강력한 믿음이나 강력한 확신들을 이제 주는 것이 어떤 이제 종교적 메시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자, 또 예수는 그거에 대해서 거부하죠. 뛰어내리지 않겠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나를 믿는 이유가 기적이 일어나서 나를 믿는 것은 그건 헛것이다. 나를 믿는 것은 인격적인 믿음이어야 되고 정말 자발적으로 자기를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시금석이지, 뭔가 강압을 하거나 아니면 뭔가 초월적인 것을 보거나 이것 때문에 나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절대로 내가 용납할 수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선택을 하되 정말로 진정 어린 선택이 되지, 자기의 어떤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선택이 되지, 어떻게 이제 폭력이나 억압이나 이 기적 때문에 자기를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자기를 믿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는, 이 높은 이제 언덕에 올라가서 세상을 이제 보여주면서 네가 나한테 경배를 하면 내가 너한테 권력을 주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람들이 또 희구하는 것들이 이 권력이라고 하는 거, 뭔가 사람을 지배하고 통제하고 사람을 이끌어갈 수 있던 어떤 리더십을 좀 가지려고 하는 것들인데, 자, 이제 이런 어떤 리더십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고 압제하는 것들이 과연 이제 기독교의 덕목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제 물음과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것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제 실질적으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가? 그러니까 예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절대적인 경지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초월적인 경지에서, 그리고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자신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어떤 메시지를 전달했다라면, 이 대신문관에 따르면 사람들은 그런 거에 관심이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간들은, 자, 이런 어떤 빵에 대한 유혹, 이 물질적인 보장, 또 이런 기복적인 신앙, 자,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무조건 원한다. 내 교회에 갔는데 내가 성공을 하지 못한다. 내가 교회에 갔는데 뭔가 권력을 갖지 못한다. 내가 교회에 갔는데 뭔가 다른 사람부터 인정받지 못한다라고 하면 아무도 교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나한테 뭔가 이익이 있거나 실질적으로 나의 빵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사회적 관계라든지 유대적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예수를 믿거나 아니면 종교를 따르는 것들이지,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만약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존재할 것인가?
네가 이야기한 것은 만일 내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천국에 가지 못했다고 한다면, 내가 만약에 지옥에 간다 그러면, 그래서 지옥에서 예수를 발견한다 그러면 과연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을 것인가? 아니라는 거죠. 대신문관들은. 물론 이제 그런 사람들은 소수의 사람들이 있겠지만, 이제 많은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나에게 빵을 줄 수 있는, 나에게 안정을 줄 수 있는, 자, 이런 것들을 달라라고 요구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적이죠. 뭔가 이 초월적인 사건들이 벌어지고 그런 사건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가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확신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의 어떤 증표들이 존재하는 이런 어떤 과정들, 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초월적인 것으로 넘어갈 수 있는, 또 나의 어떤 삶들을 완벽하게 구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가장 중요한 어떤 중추적인 역할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대신문과는 반대예요. 모든 사람들은 그런 뭔가 이렇게 나한테 보여지는 것이 없으면, 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없으면 실질적으로 사람들은 믿지 않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바로 이제 도마죠. 도마라고 하는 이제 사람이 예수가 죽어서 3일 만에 부활했다라고 하는 걸 믿지 않아요. 그래서 내 손으로 내가 그 옆구리에 찔린 창을 내가 만져보지 않는다라면, 그리고 손에 못이 박혔는데 그 못자국을 내가 만지지 않는다라면, 나는 이제 그 예수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 이제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시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 눈, 내 귀, 내 감각 지각을 통해서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것만,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기적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질 때만 내가 그런 것들을 따를 수 있는 것들이지, 내가 자유롭게 내가 진정으로 어떤 이제 존재들을 그렇게 믿는 것들은 이제 불가능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실질적으로 또 이제 이 마지막 주제인 권력의 문제, 우리가 이제 종교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어떤 세속적인 권력, 자, 이런 것들을 맞서서 우리가 싸울 수 있는, 자, 그리고 우리 자신들을 지켜줄 수 있는, 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 이 이제 기독교가 공인된 국가 종교가 되기 전에 엄청나게 이제 핍박을 많이 받았죠. 특별히 이제 네로 같은 사람은 로마시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의 지역을 불질러가지고 사람들을 엄청나게 살해를 했었고, 또 그런 사람들을 이제 콜로세움에 잡아다가 사자밥이 되게 하는 이런 어떤 엄청나게 이제 그런 어떤 폭력들을 저질렀죠. 자, 그런 의미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조직화가 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세속 권력을 가져서 그 사람들이 자신들을 지켜주기를 바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뭐 큰 교회, 대형 교회가 되는 것들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이제 의미에서 인간들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힘을 좀 늘리고 힘을 갖춰가지고 자신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자, 예수는 그런 이야기 하지 않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것과 이 가이사의 어떤 권력은 서로 접합 지점이 전혀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어떻게 보면 이제 이 기독교를 믿는다라고, 초월적인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세속으로서 벗어나서 세속적인 삶을 사라지게 하는, 자, 이런 것이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의미에서 이 카라마조프의 형제들에서 이제 등장하고 있는 이제 이 문제 제기를 살펴보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이 물질적인 것, 그다음에 이제 기적과 권위라고 하는 것, 또 이제 정치적인 어떤 지배, 이를 통해서 안정을 희구한다는 거죠. 내가 살아가는 삶을 누군가 확보해 줄 수 있고, 그것들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 이제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다 몰려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을 떠나서 존재하는 어떤 것들은 어떻게 보면 허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 그런 것들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세력들은 소수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지탱하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이런 어떤 이제 문제들과 관련해서 이 대신문관이 예수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죠. 너는 인간을 너무 지나치게 사랑하고, 너무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보고, 너무 인간에게 자유를 허락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자, 이런 사랑은 실질적으로 실질적인 통치라든지 아니면 구원을 위한 방법이 아니다. 네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이상주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세계를 초월해서 뭔가 다른 세계로 넘어가려고 하는 시도,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제 모더니티를 극복하려고 하는 모더니즘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과연 이제 그런 시도가 많은 사람들의 눈에 비칠 때에는 우리에게 빵을 주는 것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고, 우리에게 권력을 가져다 주는 것과도 무관한 것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안정된 그런 삶을 사는 것과도 너무 무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인간에게 너무 높은 기대,
높은 어떤 이제 이상을 이제 주어진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이제 쭉 이야기하면서 대신문관이 자, 그래서 너를 내일 잡아다가 화형을 시키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너를 화형시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다 찬성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하게 돼요. 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에 그러니까 너 무슨 말을 할래? 라고 이제 마지막에 물어보죠. 그러니까 예수가 그 대신문관의 입에다가 키스를 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자, 여전히 자기는 인간들이 진정으로 그런 빵이나 세속적인 권력이나 아니면 기적을 믿지 않고서도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그 이상향, 자신이 꿈꾸고 있는 그 진정한 자유, 그리고 내가 인간을 전적으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온 몸으로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온 몸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하는 확신을 보여주는 그 상징이 바로 대신문관에게 보여주는 키스였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신문관이 그 다음날 석방을 시켜요. 몰래 석방을 시켜버려요. 자신도 고민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자신도 그런 얘기예요. 내가 너를 믿기 때문에 내가 초반에는 정말 아침 이슬을 마시면서 또 그 메뚜기를 잡아먹으면서 정말 그렇게 금식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마음을 맑게 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삶들을 살아왔는데 나는 그렇게 사는데 다른 사람들 그렇게 못하더라. 근데 내가 종교 지도자로서 그런 사람들을 보듬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보듬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들에게 내가 어떻게 빵을 줄 수 있을까? 또 어떤 방식으로 그런 사람들을 이끌 수 있을까 고민해야 되는데 그 기로에 섰을 때 나는 너를 절대로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의 고통을 보면 빵을 달라고 하는 사람들의 고통을 보면 나는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분명하게 제시하는 메시지가 다르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어떤 고통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초월적인 삶, 세속적인 삶을 벗어나는 거. 지금 이제 우리가 모더니즘 이야기하는 어떤 새로운 길들을 개척하는 게 이게 이제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단적으로 보여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첫 번에 이제 그 동영상을 보면서 그 아방가드, 내가 나가는 순간 죽게 되는데 내가 무언가를 하게 됐을 때 그거를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을 텐데 나에게 돌아오는 빵이 없을 텐데 내가 의롭게 어떤 것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 시도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 볼 때는 무지몽매한 어떤 꿈이나 이상이나 어떻게 보면 이제 경멸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전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이런 어떤 자유를 원하고 꿈을 꿀 것인가, 아니면 내게 돌아오는 어떤 빵을 실질적으로 내가 가져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어떤 고민들이 이 책에서 이제 담겨져 있는 가장 이제 중요한 물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도스토옙스키는 이제 마지막 다양한 스토리를 통해서 자유가 진정으로 인간을 구원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물음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죠. 여기서 자유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순응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으로부터 벗어나는 것들이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20세기 예술에서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형태로 드러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사회의 어떤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형태의 이 세상에 순응하려고 하지 않은, 다시 말하면 이제 자본주의라든지 아니면 독재라든지 아니면 뭐 섹시즘처럼 여성 차별주의라든지 뭔가 소수자의 혐오라든지 다양한 형태의 이제 이런 세상이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이제 자유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과연 이거를 하기 위한 몸부림이 얼마만큼 가치가 있는가? 그걸 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돌아올 빵이 없는데 그 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물음을 자, 이 소설에서는 이제 던지고 있다라고 자,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어떤 물음과 갈등들에서 대신문관이 자기는 사람들이 고통당한 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그냥 허무맹랑한 자유를 이야기하고 허무맹랑한 저 너머의 세계를 이야기하기보다는 나는 그들에게 빵을 주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내리죠. 자, 그런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주의자들이에요. 물론 이제 다양한 형태로 우리가 이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만 이 모더니즘은 계속해서 이 세계에 순응하지 않고 이 세계를 넘어서려고 시도하기 때문에 자, 거기서 드러나는 간격들, 거기서 드러나는 괴리감들이 너무 컸고, 자,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헐거벗거나 벌거벗고 또 그 예술을 향유할 수 없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빵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일정한 형태, 자, 그게 이제 고급 빵은 아닐지라도 어떻게 보면 천상에서 신들이 먹는 그 넥타르가 아닐지라도 그와 유사한 형태의 효과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빵을 제공하는 것이 우리 예술가들이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사회적인 엘리트들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주장들을 던지고 있죠. 자, 그런 의미에서 자,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 모습들을 포스트 모더니즘이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데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제 그 기본적으로 출발점이 이 모더니즘에 대한 반발, 모더니즘을 우리가 어떻게 이제 극복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고민하게 되죠. 자, 그런 의미에서 자, 어떻게 이제 이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이제 이 방향이 전환이 되는지 이것들을 좀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이제 그 포스트 모더니즘이 등장하게 된 가장 기본적인 이제 출발점은 자, 그 모더니즘이 가지고 있는 이제 진화 사상에 대한 반론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모더니즘은 실질적으로 이제 1960년도가 넘어서면서 자신들은 계속해서 하나의 계보를 형성하고 있고 그 계보를 통해서 뭔가 발전하고 있다, 진보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 주장들을 하게 되죠. 자,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드러난 것이 바로 이제 알프레드 바라고 하는 비평가가 만들어 놓은 추상예술 발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추상예술 발전도 보면 1860년도 이후부터 이제 인상주의, 뭐 흑인 인상주의 쭉 올라가서 자, 미국에서 일어났던 이제 1950년대, 30년대 뭐 추상예술 표현주의라든지 다양한 형태의 이제 예술적인 사조들이 서로 다 연관이 되어 있고 또 이제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인간의 문화에 대한 진보, 그리고 인간의 삶을 향상시키는 자, 이런 것들로 서로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주장들을 하게 되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예술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고, 자, 그런 것들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삶을 초월해야 된다. 라고 하는 이제 주장들과 맞닿아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왜 우리가 삶을 초월해야 되는가? 자, 그 가장 이제 기본적인 특징이 바로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과 또 한쪽에서는 이제 파시즘이라고 하는 것. 자, 뭐 이탈리아라든지 아니면 이제 독일 파시즘, 또 소련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이제 공산주의 파시즘. 자, 이런 어떤 이제 사회적 삶들이 어떻게 보면 인간을 동물로 만드는 실질적으로 인간을 사육하고 있는 이런 어떤 이제 동물 농장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삶 속에서 이 돈이라고 하는 자본주의에 함몰되어 사는 것도 인간적인 것이 못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유태인들을 학살했던 독일 나치처럼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인종학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편파적으로 사람들을 학대하는 이런 것들도 전혀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죠. 자, 이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순응하지 않는 삶을 살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중요한 특징인데, 자,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게 좀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되죠. 계속해서 이제 이거를 그 모더니즘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아방가드라고 할 수 있는 계속해서 우리 사회를 고치는 이런 어떤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이제 마지막 종착에서는 이 모더니즘이 자신들이 새로운 형태의 귀족, 또 새로운 형태의 전통, 또 새로운 형태의 어떤 이제 그 먹이사슬 구조를 이제 만들면서 실질적으로 자본주의에 함몰되거나 아니면 파시즘적인 그런 행태들을 이제 보이는 것이 지금 이제 1960년도 모더니즘의 가장 마지막 규결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추상 예술이라고 하는 것, 또 이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진보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 진보라고 하는 어떤 서사들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이제 새로운 시도들을 하게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것이 모더니즘이 지향했던 것과는 이제 전혀 다른 요소가 된다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자, 이제 이런 이제 작업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제 유명한 알프레드 바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했던 것은 유럽의 이제 모더니즘 운동, 또 예술가들을 이제 미국에 소개했고, 특별히 이제 미국의 이제 모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현대 예술관을 이제 건축했던, 또 그걸 운영했던 이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세기에 가장 이제 미국의 중추적인 이론가이자 비평가이자 수집가로서 자, 이런 역할들을 했었는데, 자,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의 이제 눈에 보여질 때는 이게 세상에 순응하지 않기 위한 어떤 아방가드적인 그런 요소가 아니라, 자, 우리가 이런 자산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이런 전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 자신들이 극복하려고 했던 전통에 대한 파괴, 전통을 넘어서려고 하는 그런 아방가드 운동들을 오히려 훼손시키는 그런 어떤 운동과 관련돼 있다라고 자,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이 바의 주장에 따르면 미국의 추상 표현주의는 세잔이든지 로스코라든지 또 이제 20세기에 이제 미국에 있었던 이제 롤랜드라든지 이런 어떤 이제 많은 화가들이나 많은 이제 예술가들이 이런 어떤 진화론적인 어떤 계보들을 통해서 예술을 진보시키고 있다, 또 사회를 진보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굉장히 강력한 프라이드를 갖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술이 하는 역할들이 무엇인가? 예술이 하는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를 중추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핵심적인 발전 도식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이게 또 역사적인 필연적인 과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역사적 필연,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제 전통들, 이런 것들을 이제 파괴하고 다른 형태의 새로운 형식들을 만들어내는 거. 자, 이건 이제 모더니즘의 가장 근본적인 특징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다뤘던 것처럼 모더니즘은 이제 세 가지 특징을 갖는데, 그 세 가지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이 새로운 형식의 창조라고 하는 것이고, 또 예술을 위한 예술이라고 하는 것들인데, 자, 그것들이 이제 스스로 무너지는 과정들이 바로 60년대 말에서 보여지고 있는 이제 미국의 이제 이 현실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기들끼리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들이 해왔던 것들을 자화자찬하고, 또 그것들을 하나의 이제 유일한 전통으로 보면서 거기서 벗어나면, 자, 그것은 이제 예술이 아니다. 네, 그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켜왔던 그런 어떤 규약들과는 다른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건 롤랜드 작품인데, 자, 이건 이제 앞에서 나왔던 추상 표현주의와 관련해서 색이라든지 면이라든지 생면이라든지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제 계속 이어가는 이런 어떤 전통들이 이제 드러나게 되죠.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미국의 예술이라고 하는 것들이 1910년도에 일어났던 이제 아방가르드적 운동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이 반복적인, 그다음에 이제 30년대 40년대에 일어났던 추상 표현주의가 갖고 있는 표현 형식들을 또 계속해서 반복하는, 자, 이런 이제 사건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아방가르드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전통, 그리고 그 전통들을 떼면서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는 것이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알렉산드리시즘이라고 이야기하는 옛날에 있던 걸 가지고 그거를 모티브로 삼고서 그걸 계속해서 새로운 버전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형식의 연속성만 있지, 뭔가 그 형식을 깨고 새로운 형식을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1960년도 미국의 이제 실제적인 특성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자, 이제 이런 것들을 비판했던 사람이 바로 이제 그린버그의 제자이자 그린버그를 추앙했던 가장 이제 뛰어난 비평가 중에 하나인 이제 크라우스라고 하는 이 여성 비평가에 의해서 이런 어떤 문제 제기들이 이제 이루어진다라고 이제 소개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사람은 이제 미국의 컬럼비아 대학에서 이제 미술사 또는 이제 예술사를 이제 전공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을 도입을 하면서 특별히 이제 프랑스 철학자들, 여러분 잘 아시든지 잘 아는 이제 푸코라든지 데리라든지, 자, 이런 어떤 사람들의 이제 이론들을 이제 끌어오면서 이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본질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본질을 추구하는, 자, 그런 것들은 이제 잘못됐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어떤 다양한 형태의 목소리들, 또 이제 다양한 형태의 어떤 이제 동기들, 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서사적인 구조를 갖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자, 모더니즘이 가지고 있는 한계들을 지적해 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것은 이제 무엇인가? 실질적으로 이 모더니즘이 가지고 왔던 것들은 이제 미래라고 하는 발전의 문을 열면서 동시에 이제 과거를 차단하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닫혀버리는, 자, 이런 어떤 이제 우를 범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이 자율성, 순수성,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추구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역사 안에 갇혀서 또 자신들이 역사의 한 서사를 담당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거기서 더 이상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또 형식적인 형태의 이제 뭔가 스스로 자멸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자기 폐쇄적인, 어떻게 보면 자폐적인 형태로 이제 발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더 이상 새로운 거라든지 새로운 혁신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로운 형태의 예술들이 이제 등장하지 못한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세상과 유리되어 있고 세상과 접점이 없는, 자, 이런 어떤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게 이제 뭐 크라우스가 이제 보여주고 있는 모더니즘의 특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러 방들이 있지만 그 여러 방들에 갇혀서 실질적으로는 새로운 곳으로 나갈 수 없는, 그래서 계속 이 미로처럼 여기에서 머물러서 이 한계 내에 갇혀버린, 자, 이것이 이제 1960년도에 미국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더니즘의 가장 근본적인 한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이제 그린버그라고 하는 모더니즘을 정의했던, 또 모더니즘을 어떻게 보면 이제 미학사에서 소개했던 이제 그런 어떤 이론들을 벗어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자, 이게 바로 이제 이 형식을 중시하는, 그리고 이제 초월적인 것을 중시하고 계속 세상과 유리된 것들을 중시하는 이런 어떤 이제 사조들이 갖고 있는 한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런 어떤 이제 미학
적인 세계관이 한계 내에 도달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고 하는 어떤 고민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그런 이제 사유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은 아까도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이 형식주의라고 하는 것들이 역사성을 갖는다. 그다음에 보편성을 갖는다. 자, 그리고 이제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은 전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제 특성이 바로 예술을 질식시키는 또 예술을 발전하지 못하게 만드는 자 이런 어떤 이제 근본적인 특성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역사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이 크라우스에 따르면 어떻게 보면 이제 상대적이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여기다라고 하는 현재성이 가장 이제 중요한 것들인데 이 모더니즘은 그것들을 잃어버렸다라고 이제 비판을 하고 있죠. 이런 이제 의미에서 이 형식주의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 형식주의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제 더 이상 발전되지 않고 물이 고여 있는 이런 어떤 특성들을 이제 우리가 뛰어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이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유리되어 있고 아까 이제 방들처럼 각각의 방들처럼 고립되어 있는 방에서만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것을 어떻게 이제 극복할 것인가라고 하는 어떤 고민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이 형식주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가장 이제 중요한 특성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이제 비판하고 있는 것은 이 예술에서도 이제 정통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그린버그식 해석이 잘못 적용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이 예술의 정통을 이제 꿈꾸면서 실질적으로는 뭔가 이거는 예술이고 이건 예술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기준들을 마련하고 그 기준들이 또 절대적인 기준이 돼가지고 거기서 뭔가 이제 차별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그런 어떤 형식적인 것들 때문에 이 동맥이 막히는 이런 어떤 과정들이 생겨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진화라고 하는 또 진보라고 하는 관점으로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이것들을 바꾸려고 하는 어떤 시도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어울리는 것은 진화적인 것이고 진보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이지만 그렇지 못한 것도 우리가 다 제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이제 예술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 대중예술이라든지 아니면 전통적인 뭐 예술이라든지 또 사실주의라든지 이런 어떤 이제 것들을 전부 다 키치라고 이제 생각하면서 그것들을 다 버리게 되는 자 이런 어떤 과정들이 굉장히 이제 억압적이고 폭력적이다라고 하는 이제 주장들을 하게 되죠. 자 이제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는 이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들이 이 모더니즘의 한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1960년도 이후부터는 다양한 형태의 이제 국제적인 활동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자, 그전에는 이제 파리를 중심으로 해서 예술가들이 이제 활동을 했고, 자, 이것들은 이제 1910년도, 20년도, 특별히 이제 1차 대전, 2차 대전 이제 벌어지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미국의 뉴욕으로 많은 이제 예술가들이 모이게 되면서 또, 뉴욕이 세계 이제 그 예술의 중심지가 되었죠. 자, 그런데 이제 40년도 이후부터, 2차 대전 이후부터는 또 이제 각 세계에서 다양한 형태의 이제 그 예술 운동들이 분출되는데, 자, 그런 어떤 이제 아프리카 지역이든지 아니면 이제 아시아 지역이든지 아니면 이제 북아메리카나 뭐 남아메리카 지역에서 다양한 형태의 이제 예술들이 등장하게 되고, 근데 이제 거기에 관련된 이제 여성 운동, 또 식민 운동, 또 민중 문화 운동,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등장하는데, 자, 이 모더니즘 운동에서는 이것들을 전부 다 정통이 아니고 사이비고, 그리고 이제 키치이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초월적인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고 삶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서사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건 예술이 아니다라고 낙인을 찍어버려요. 이런 것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크라우스는 이런 것들이 예술의 폭력 또는 어떻게 보면 모더니즘이 한계 상황에 도달하고 있는 가장 이제 근본적인 원인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크라우스는 우리가 역사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역사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제 역사 철학적인 태제를 보여주고 있죠. 자, 역사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어떤 구체적인 어떤 상황들, 이런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는 요소들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또 현재 속에서 그 역사라고 하는 것은 계속 끊임없이 구성되고 해체되고 구성도 해체되고, 자, 이런 어떤 이제 상대적인 경험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뭔가 하나를 이제 끄집어내가지고, 자, 그게 본질이고, 그게 정통이고, 그것만이 진정한 역사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들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폐쇄성을 갖거나 아니면 폭력적인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이와 관련되는 이제 이 그림이 여러분 이제 많이 아시는 이제 그림인데, 이 그림은 이제 라스메니나스라고 하는 그림인데, 여기서는 이제 시점의 상대화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 역사적 인식이라고 하는 것이 불특정적이다, 불확정적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 벨라스케스가 이 그림을 그리면서 자, 궁정의 공주를 그리는 장면 속에 화가 자신하고 또 이제 왕과 왕비가 반사된 이미지를 같이 집어넣고 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역사라고 하는 것들이 일정한 시점이 하나의 시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시점들이 서로 맞물려 있다, 교차하고 있다. 그래서 보이는 자와 보여지는 자, 그 다음에 이제 권력을 갖고 있는 자와 권력을 갖지 않는 자들이 동시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제 이것들을 이제 설명하고 있죠. 자,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는 어떤 이제 진리라고 하는 것이 고정되어 있거나 아니면 사실이라고 하는 것들이 고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어떤 관념들을 이제 완전히 사라지게 하는 그런 어떤 특성들을 갖는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작품에서도 핵심적인 이제 특징들은 역사적 사실들을 재현하는 것처럼 이제 보여지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것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근본적인 특성들은 역사라고 하는 것은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해석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이걸 해석할 것인가와 이제 관련되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그림의 이제 내용은 이제 민중을 학살하는 거, 이제 독일군이 들어와가지고 나폴레옹 군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그 스페인을 학살하는 이제 이런 어떤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지만, 자, 그거를 보는 것이 역사화처럼 뭔가 객관적인 어떤 기록이라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 이 윤리적인 측면들, 도덕적인 측면들, 그다음에 이제 이 전쟁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공포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자, 이런 것들이 이 그림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양한 시점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이 전부가 아니라 그걸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석하는가, 그 해석의 자율성, 또 해석에 접근하는 어떤 다양한 형태의 시점들, 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을 바라보는 시점이나 관점이 하나라거나 아니면 그것들이 유일하거나 아니면 그것들이 절대적인 어떤 진리처럼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무너뜨리려고 하는 어떤 시도들이 바로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대표적인 그림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이 피카소의 이제 그림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다양한 시점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물을 바라보는 게 딱 하나, 앞에서 바라보든 뒤에서 바라보든 옆에서 바라보든 하나의 시점만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자, 피카소는 그 다양한 시점들 한 화면에 놓고서 우리에게 이제 펼쳐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어느 시점도 고정적인 것이 아니다. 어느 시점도 올바른 것이 아니다. 어느 시점도 객관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죠. 역사라고 하는 게 절대 진리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느 입장에서 들어가느냐, 내가 어느 입장에서 그걸 해석하느냐에 이제 달려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이제 계속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카톨릭 신자들한테 절대 꿈 꾸면 부처님이 안 나와요. 그 불교 신자들한테, 불자들한테 꿈꿀 때 절대로 보살이나 부처님이 나오지 예수님이나 천사들이 안 나오는 거죠. 자, 이제 왜 그럴까? 자, 우리가 이제 어떤 방식으로 사회화가 이루어졌는가,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왔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 우리가 느끼는 거, 이런 것들이 결정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일본 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중국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자, 중국에서 일어난 일, 일본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생각을 하기 쉽죠. 그래서 우리 윤봉길 의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그 사람이 이제 독립지사이지만 일본 사람들한테는 테러리스트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관점이 어떤 관점을 갖냐에 따라서 역사라고 하는 것이 유일하거나 아니면 진리거나 이런 것들이 지속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보여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이 그림은 이제 독일 적군파가 이제 테러를 하면서 이제 그때 이제 죽었던 사람들을 다룬 사진들인데, 자, 이제 이 사진들을 이제 보면 이제 사람의 모습들이 선명하게 찍혀 있지 않아요? 사진임에도 불구하고 선명하게 찍혀 있지 않은데, 얼굴에 어떤 표정인지 선명하게 찍혀 있지 않은데, 자, 이것이 이제 의도적으로 리히터는 사진을 흐릿하게 한 이제 이유가 뭐냐면, 역사라고 하는 것은 재현 불가능하다. 또렷하게 우리가 역사를 재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특징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역사는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되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그것을 읽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사료를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재구성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이제 과거에 일어났던 이제 사건들, 어떻게 보면 이제 과거에 있었던 그런 일들을 우리가 탐구하는 것인데, 자, 그것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느냐,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그걸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70년도에 이제 난지도에서
서울에 있는 그 난지도에서 이제 쓰레기 거기가 이제 폐기장이었는데 서울대에 이제 고국인류학과 학생들이 그곳을 답사를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우리 60년대 70년대 사람들의 주식이 무엇인가, 서울 사람들의 주식이 무엇인가, 자 그것을 찾아내는 그런 이제 연구를 한 적이 있어요. 이제 그때 이제 난지도 매립자의 쓰레기 매립자에 제일 많이 나온 게 뭔지 아세요? 라면 봉지. 네, 라면 봉지. 근데 이제 서울 사람들이 라면만 먹었겠어요? 근데 증거는 라면 봉지가 제일 많아요. 자, 이게 이제 역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제 아이러니한가, 역사를 해석한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반쪽짜리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 이제 따르면 우리가 역사를 해석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떤 당파성을 갖고 있느냐, 우리가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역사를 해석하는 게 이제 완전히 다를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남자와 여자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남자는 아무리 노력해도 여자를 이해할 수 없고, 또 여자도 아무리 노력해도 남자를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제 동일한 인간임에 불구하고 이런 이제 살아온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또 생물학적 몸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한계가 이제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금성인하고 화성인처럼 완전히 다른 세계관에 노출된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하고 있는 일도 마찬가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작품도 보면 이제 볼탕스키가 기억의 보관소라고 하는 작품으로 이제 출품한 것들인데, 우리가 역사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기억의 집합일 뿐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개인의 기억의 집합이다. 근데 그 개인의 기억의 집합이기 때문에, 자, 그것이 어느 것이 옳거나 그르거나, 어느 것이 객관적이거나 객관적이지 않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살아있는 그 흔적들을 보여주는, 자, 이런 모습들이다. 그냥 나열되어 있을 뿐들이죠. 그 안에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 기쁨이 있는 사람들, 희망이 있는 사람들, 뭐 다양한 사람들이 이제 존재하긴 하겠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왔던 그런 삶의 여정들은 그냥 벽에 걸려 있는 그 갤러리의 사진들처럼 우리에게 이런 면은 이렇게, 저런 면은 저렇게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그 어울림의 특징들을 갖는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거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역사라고 하는 것은 고정되어 있는 텍스트가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자, 그런 의미에서 역사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업데이트되고 계속해서 변해가는 그런 어떤 가변적인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죠. 자,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어떤 전통을, 하나의 전통을 무언가 우선적으로 보게 되는 것, 또 하나의 전통을 값어치 있고 어떤 것, 그리고 다른 것들을 다 배제하는 이런 어떤 이제 모더니즘 운동이 왜 실패하게 됐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이제 근본적인 이제 성찰의 시작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또 그런 의미에서 이 형식주의라고 하는 게, 새로운 형식들을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이 형식주의가 갖고 있는 또 한계가, 자, 이런 어떤 다양한 형태의 다양성들, 그리고 이제 다양한 어떤 이제 비판성들, 자, 이런 것들을 표현하지 못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우리는 다양한 형태의 비판과 다양한 형태의 다양성들과 다양한 형태의 이제 그런 어떤 윤리적인 태도들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 자, 어느 하나의 형식을 절대적인 형식으로 잡거나 아니면 그것들이 유일한 형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를 전부 다 포괄할 수 있는, 자, 그런 것들이 이제 존재하지 않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가로치기를 하는 순간 그 안에, 가로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존재하지만 또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이 있기 때문에, 자, 그렇게 이제 가로치는 순간 이 내 편과 네 편을 나누게 되는 그런 어떤 폭력적인 일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고, 또 거기서 이제 소외되는,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또 알 필요가 있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빠져버리는 이런 일들이 이제 이루어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크라우스가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자,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이거나 필연적인 어떤 역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어느 하나의 주류라고 하는 거, 자, 모더니즘 주류라고 하는, 또 그린버그식 주류라고 하는 그런 예술들은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예술은 역사를 담는 것인데, 역사를 표현하는 것이고, 역사의 전개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들인데, 그거는 항상 시츄에이션이라고 이야기하는, 컨텍스트라고 이야기하는 맥락 또는 상황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맥락이나 그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다층적인 구조를 갖는다는 거죠. 동일한 사람들이 아니라, 동일한 어떤 성을 갖고 있는 것들이 아니라, 동일한 민족들이 아니라 수많은 다양한 형태의 이제 섬들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도 이제 마찬가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이제 뭐 다민족 시대, 뭐 다 문화 시대에 살고 있었는데, 자, 옛날에는 뭐 학교에 가면 그냥 다 황인종들만 있고 대한민국 사람들만 있고 거기서 우리가 이제 편하게 지냈는데, 지금 뭐 혼혈이든지 아니면 외국인이든지 뭐 다양한 사람들이 놓여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편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전에 이제 똑같은 사람만 있고, 똑같은 제복을 입고, 똑같은 이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제 한민족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가치관들을 우리가, 이데올로기처럼 지금 유지를 해왔는데, 이게 이제 무너진 시대가 바로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이 등장하는 어떤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특정한 가치관, 특정한 어떤 역사를, 그거를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하거나, 보존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그거를 가지고서 뭔가, 선점하려고 하는 어떤 시도들은 우리에게는 특별히 폭력적이나 억압적인 이런 것들은 이제 만들어줄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크라우스는 이제 1972년부터 이런 어떤 이제 운동들을 통해서 이 헤게모니적인 주도적인 형태의 형식주의 모더니즘을 이제는 타파해야 된다. 이걸 이제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주장들을 하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번 이제 이론가로서 그 슈타인버그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이 슈타인버그는 이제 특별히 포스트 모더니즘 운동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 이제 몇몇 예술 작가들 중에 이 라우센버그라고 하는 사람, 또는 이제 존스라든지 케이지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통해서 소개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운동들이 어떻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제 굉장히 광폭적인 형태로 다음 운동 단계로 이어지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가장 이제 근본적인 성찰을 했던 이제 비평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이 슈타인버그가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이제 가장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의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플랫베드라고 하는 거예요. 플랫베드라고 하는 건 이제 평상이라고 하는 건데, 자, 이 트럭처럼 쭉 그 뒤에 있는 것들이죠. 그냥 평상이 놓여 있는 것들인데, 이걸 이제 영어로는 플랫베드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자, 이제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자, 캠퍼스에 그려지는, 또 이제 회화라고 하는 것이 캠퍼스에 그려지거나 아니면 이제 조각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새기거나, 자, 이런 어떤 형태, 그래서 이걸 이제 장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회화는 조각과 다르고 시는 소설과 다르고, 자, 이렇게 이제 뭔가 장르라고 하는 것이 구성이 더 나눠진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자, 그런 것이 이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고, 자, 플랫베드에다가 이 평면에다가 뭐든지 다 올려놓으면 그게 예술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고를 처음으로 이제 제시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플랫베드에 모든 걸 올려놓게 됐을 때 사람들이 그 올려놓은 대상들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다양하게 이 현실 세계를 이해하거나 아니면 현실 세계에 대한 담론들을 우리에게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들을 하게 되죠. 자, 왜냐하면 자, 모더니즘 전통에서는 이제 추상 회화로 가게 되고 추상 표현주로 가게 되면서 사람들이 그림을 봐도 뭔가 이제 조각을 봐도 이해할 수 없는 추상적인 거기 때문에 이 세계를 벗어나려고 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없는 어떤 것들을 제시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전혀 이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 플랫베드로 올라오게 되면서는 자, 사람들이 아무거나 놓고 싶은 걸 놓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거기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그런 어떤 방식을 통해서 소통하게 되는 거.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실제 기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다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으로 예술이 돌아와서 자, 그게 이제 뭐가 됐든지 간에 예술로서 우리가 향유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바라보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플랫베드 개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이제 어릴 때 생각해 보세요. 어릴 때 이제 항상 그림을 그렸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이 벽지를 보면 이제 애가 키가 클 때마다 계속 벽지에 이제 색이 검어지는 것들이 계속 뭔가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인간은 호모 아르티쿠스라고 이야기해서 예술적 인간이죠. 끊임없이 그림을 그리고 싶어 하고 노래 부르고 싶어 하고 표현하고 싶어 하는 것들인데, 자, 그게 이제 일정 부분 사유화가 되면서 전부 다 사라지게 되죠. 자, 그런데 이제 이걸 다시 회복하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플랫베드 그림 평면 운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이제 주장들을 레오 슈타인버그가 이 포스트 모더니즘 개념을 이제 불러오면서 이 아더 크라이테리아라고 하는 이제 책, 다시 말하면 이제 다른 비판 기준, 다른 기준이라고 하는 이제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인데, 자, 이제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다. 모더니즘이라고 했던 것들이 여러 가지 예술 운동 중에 하나였다. 그리고 그것들 중에 우리가 뭐 존중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것들이 각광을 받았던 건데, 근데 니네들이 하고 있는 잘못된 거는 그게 유일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모더니즘 활동도 하고 다른 활동도 해왔는데 왜 유독 모더니즘만 예술이고 나머지는 예술이 아니다고 이야기해야 되는가? 어떻게 보면 이제 이렇게 추상으로 가는 이제 작업들이 실질적으로는 세상과 유리되어 있는 것이고, 원어브댐인데 그것들을 넘어서려고 하는 어떤 시도들이 굉장히 이제 억압적이고 폭력적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라우센버그의 이제 콤바인 페인팅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소개를 하면서 슈타인버그가 이게 이제 진정으로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작이다. 그 다음에 이런 작업을 통해서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새로운 형태의 이제 예술적인 개념들을 갖게 됐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콤바인이라고 하는 건 서로 이제 결합시킨다, 연결시킨다라고 하는 말들이죠. 자, 그런 이제 새로운 형태의 이제 페인팅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자, 이 회화 안에 조각도 들어오고 뭐 다양한 형태의 이제 예술적인 요소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자, 그것들이 바로 이제 콤바인 페인팅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이제 우리에게 소개가 되고 있죠. 이게 바로 이제 콤바인 페인팅이에요. 라우센버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자, 여기 보면 이제 별의 별것 다 들어가 있죠. 우리가 보통 이제 회화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조각이라고 생각하는 뭔가 이제 구분이 가지 않고 이 플랫베드 위에다가 이 평면 위에다가 평상 위에다가 여러 가지 것들을 그려 넣거나 새겨 넣거나 아니면 뿌려 넣거나 아니면 이제 그것을 장식해 놓은 자, 이런 어떤 이제 과정들이 이제 새로운 형태의 예술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예술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어떤 단적인 측면들이고, 자, 이런 작업을 이제 최초로 했던 또 이제 대표적으로 했던 이제 라우센버그가 자, 스타인버그가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는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 큰 문을 열었던 가장 중요한 작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게 바로 이제 세계가 다시 들어오는. 그래서 이제 실제의 귀환이라고 말씀드렸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일상 세계가 예술의 영역으로 들어오는. 그러니까 이제 모더니즘은 일상 세계를 벗어나려고 그랬죠. 초월적인 세계로 가려고 그랬고, 아까 이제 돕스토옙스키가 얘기했던 것처럼, 실질적으로 이 진정한 자유를 꿈꾸며 세상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세상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그런 시도들로부터 다시 컴백하게 되는, 자, 이런 어떤 과정들이,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예술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현실의 사물, 또 우리 삶에서 느낄 수 있는 어떤 삶의 조각들, 자,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 구체적으로 등장하게 하는 것들이 바로 이제 이 콤바인 페인팅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라우센버그가 이제 출품했던 이제 작품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보면 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이제 전부 다 이제 혼재되어 있죠. 그리고 대부분 다 여러분들이 익숙한 거예요. 누가 보든지 간에. 뭐 그리스적인 속성이든지 로마적인 속성이든지 아니면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고 있는 뭐 새라든지 조류라든지 식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펼쳐 놓으면서 자, 이것들이 가지고 있는 혼합적인 특성들을 보여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세계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특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또 그 안에는 정치적인 메시지도 담길 수 있고 사회적인 메시지라든지 아니면 이제 다양한 형태의 철학적인 주제들을 또 담아놓고 있는 이런 어떤 작품들이 이제 등장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특징은 자, 뭐가 예술이냐, 뭐가 회화냐, 뭐가 조각이냐 이렇게 뭐 의견이 분분하는데 그것들을 넘어서는, 그래서 예술과 비예술, 미술과 비미술, 회화, 조각 그걸 전부 다 넘어서는 그 경계 자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어떤 하이브리드적인 형식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뒤에 가서도 얘기하겠지만 그 전에는 장르가 있어요. 시나 소설이나 뭐 노래도 이제 음악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회화나 조각이나 다 장르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예술가라고 할 때는 딱딱 불러줘. 이게 너는 시인이야, 너는 소설가야, 너는 이제 그림을 그린 사람이야, 너는 조각가야라고 부르는데 그 다음부터 그렇게 부르지 않아요. 다 예술가라고 부르요. 아티스트라고 부르는 거죠. 왜냐하면 예술은 전부 다 넘어서기 때문에, 전부 다 이걸 섞어놓았기 때문에 더 이상 시인이라고 부를 필요도 없고 더 이상 소설가라고 부를 필요도 없고 더 이상 조각가라고 부르지 않는 거죠. 단지 예술가라고 부른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제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성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라우센버그가 지향하고 있는 거는 바로 이 삶과 예술을 연결시키는 것이 바로 예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삶과 예술을 연결시키는 거.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까지 모더니즘이 가지고 있는 그 갭이 존재했는데 그 갭을 어떻게 메꿀 것인가라고 하는 어떤 고민들이 바로 이제 20세기 후반에 등장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예술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출발점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안에는 뭐 우리가 이제 익히 알고 있는 뭐 회화나 조각도 들어가지만 뭐 박제된 동물이라든지 길거리 표지판이라든지 아니면 일상적인 오브제라든지 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집어넣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순수 예술과 우리가 알고 있는 삶 사이를 결합시키려고 하는 자, 이런 어떤 과정. 그래서 이제 콤바인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두 가지를 결합시키려고 하는 시도가 바로 이제 콤바인 예술이고, 자, 그런 것들을 이 플랫베드라고 이야기하는 그 평상에 놓으면서 자, 그것의 어떤 완결된 종합체로서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예술의 등장들을 보여주는 가장 근본적인 특징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틈새를 어떻게 메울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이 20세기 예술 후반의 예술가들의 고민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20세기 전반의 고민은 어떻게 새로운 형식을 만들 것인가라고 고민점이에요. 어떻게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형식을 만들 것인가, 남들이 하지 않았던 어떤 새로운 시도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예술의 테마의 목적이었다라면 20세기 후반에서는 이제는 예술과 삶을 어떻게 메꿀 것인가, 예술과 삶을 어떻게 콤바인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어떤 고민들이 실질적으로 예술의 핵심적인 요소가 이제 되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아까 이제 그 모노그램 그 그림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캔버스 안에다가 물감이나 브러쉬 뭐 이런 예술적인 이제 재료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타이어가 들어간다든지 도로 표지판이 들어간다든지 또 이런 것도 이제 삶의 잔해들이죠. 이 두 가지를 엮어서 자, 이것들이 이제 끊임없이 교차하고 병렬되고 이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어떤 감정들, 새로운 어떤 느낌들을 이제 갖게 하는 이제 이런 것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지금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형태에 대한 예술과는 좀 달리 자, 우리가 이제 참여할 수 있는, 그러니까 파티시페이션을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 어떤 참여하는 형태로 예술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회화나 조각처럼 어떤 평면이든지 아니면 기둥처럼 세워져 있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자, 예술 작품이 실제로 관객이 살고 있는 공간 속에 이제 노출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직접 부딪히고 직접 만져보고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자, 이런 형태의 실질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해프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퍼포먼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예술들이 등장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왜냐하면 이 갤러리라고 하는 거, 박물관이라고 하는 거, 자, 이제 이 그 미술관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와 삶과 유리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밥 먹듯이 아니면 이제 빨래 하듯이 아니면 우리가 놀듯이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제 예술이 이제 그런 형식으로 뭔가 이제 유리되어 있거나 떨어져 있는 그런 것들은 진정한 예술이라고 할 수 없고 그래서 갤러리에 가거나 음악회에 가거나 이런 어떤 공연장에 가는 것들은 실질적으로는 이제 예술적 공간이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도로에서 어떤 이제 골목에서 아니면 이제 공원에서 거기서 이제 우리가 예술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형태들 그런 어떤 이벤트나 그런 어떤 퍼포먼스들이 이제 진정한 형태의 이 삶과 예술을 메꿔주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실질적으로 이제 그 안에 제목을 달 때 우리가 이제 익히 알고 있는 그 예술적인 제목들, 또 예술적인 어떤 서사들, 자, 그런 것들을 이제 벗어나서 자, 실질적으로는 그냥 제목이 없다라든지 아니면 자신이 제목을 만들 수 있는 자, 이런 어떤 형태가 이제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제목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상대적인 이제 레벨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자꾸 이제 제목이라고 하는 것들을 어렵게 만들거나 아니면 철학적으로 만들거나 굉장히 복잡하게 이제 만드는 것들은 오히려 사람들을 이제 더 떨어지게 만드는 자, 이런 거라고 이제 들 수가 있는데 이 현대예술, 특별히 포스트 모더니즘 예술에서는 이런 의미에서 이 제목이든지 서사든지 자, 이런 것을 전통적인 제목과 전통적인 서사로부터 일탈을 통해서 그걸 어떻게든지 삶과 가까이 갖게 하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이제 그 공간과도 이제 관련해서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 이 틈새라고 하는 것이 또 20세기 예술의 또 중요한 요소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예술 감상자와 이제 길거리 오브제라고 하는 것 사이에 어떤 틈새들이 존재하는데 그 틈새들을 들어가도록 만드는 그런 틈새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이제 공간들을 스스로 창조하게 만드는 자, 이런 어떤 이제 신비한 어떤 감정들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바로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적 예술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다양한 형태의 이제 오브제이지만 그 오브제들이 이런 어떤 틈새 속에 들어왔을 때 우리에게 이제 미학적 경험들을 이제 불러일으킨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뭐 듀샹의 변기 같은 게 소변기 같은 것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예인데 자, 그게 이제 소변기지만 그게 박물관이나 일상적인 것에 들어와서 우리가 그걸 예술로 생각하는 순간 자, 예술과 비예술 사이에 틈새들이 생기게 되고 그 틈새들을 우리가 이제 사유하거나 그것들을 우리가 이제 향유하면서 뭔가 이제 새로운 형태의 이제 색다른 어떤 경험들을 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제 20세기 예술의 근본적인 특징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두 가지 전통적인 것과 비전통적인 것, 또 고급과 대중, 그다음에 이제 과거와 현재라고 하는 어떤 경계를 자꾸 우리가 갖게 돼요. 그래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분법적인 사고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나 여자, 양, 뭐 이런 어떤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데, 자, 슈타인버그는 자, 예술이 하는 역할이 뭔가 이런 것들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자, 이걸 이제 현대 프랑스학에서는 횡단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뭐든지 두 가지를 나눠서 항상 이건 참이야 거짓이야 이것은 이제 더하기야 빼야라고 하는 것들이 인간의 어떤 그 인지의 구조라면 그 인지의 구조를 마비시키거나 아니면 인지의 구조를 이제 넘어서려고 하는 것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현대 예술의 특징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자 이게 바로 이제 오염된 범주들이에요. 이제 오타가 났는데 오염된 범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범주들을 오염시키는 거죠. 자, 이걸 계속 섞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이제 이해하려고 하는 것들은 예술에서 막히는 거죠.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런 것들을 순수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카테고리들, 시간, 공간, 그다음에 여기 어딘가 또는 이제 그런 장소라든지 뭐 이런 어떤 모든 것들을 우리가 계속 칼로 나누는 것처럼 깔끔하게 그것들을 이제 분류하는 그런 어떤 작업들을 전부 다 무너뜨려 버리는.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어떤 오염된 범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사유 또 그런 어떤 예술의 특징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뭐라고 딱 집어서 말할 수 없는 이것이 A거나 B거나 C거나 이제 말할 수 없는. 왜냐하면 그 안에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고 D도 있고 완전히 플랫패드 안에 그런 것들 전부 다 포섭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등장하면서 이제는 이제 예술이라고 하는 것을 장르로 나눌 수 없는. 뭔가 획일적인 기준으로 나눌 수 없는 자 이런 어떤 이제 예술적인 표현들이 지금 그런 표현 양식들이 이제 드러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 이 근대성 자체를 또 넘어서는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용어가 이제 생기게 되는 이런 어떤 과정들이 주어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잠시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이어서 다음 부분 이제 강의 드리도록 하죠. 자, 포스트 모더니즘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역사성에 대한 문제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이제 형식적인 추구가 어떤 이제 한계에 도달했는가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 역사성이라고 하는 이제 문제는 계속해서 이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과 맞닿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의 출발점이다라고 이제 논의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이제 특성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콤바인이라고 하는 모든 걸 이제 혼용하는 또 섞어버리는 이런 어떤 이제 과정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모더니즘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시각성이라고 하는 건데, 시각성.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제 예술 작품을 감상하거나 그걸 이제 이해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눈을 통해서 세상을 이제 바라보게 되는데, 이 눈을 통해서 바라보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제 이런 작용이라고 하는 것들이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새로운 환상들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각성이 갖고 있는 이제 근본적인 특징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인류가 가지고 있는 지식 또 인류가 가지고 있는 이제 대표적인 문화들을 점진적으로 개혁하거나 아니면 그것들을 이제 만들어가는 중요한 이제 역할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이제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자, 우리가 본다라고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빛이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보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본다라고 하는 것도 좀 이제 어폐가 있는 게 지금 현재를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빛이 들어오는 거는 태양이 여기까지 오는데 지금 8초가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는 건 다 8초 전에 지금 있었던 일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것들이 우리 이제 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눈 속에 망막 속에 이제 원추세포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원추세포는 세 가지 색을 구성합니다. 세 가지 색. 그래서 세 가지 색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세상을 보는 건데, 자, 포유류들은 이제 두 가지 색을만 가지고 있는 원추세포가 있고, 이제 파충류들은 네 가지 색. 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것들은 이제 또 자외선이라든지 적외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인데, 만약에 이제 우리가 어떤 원추세포를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원추세포가 몇 개 있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다양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제 안경들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파란 안경을 쓰면 모든 게 다 파랑으로 보이는 거고, 또 이제 파랑과 빨강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그것의 이제 그 색깔의 배율에 의해서 이제 다양한 또 청청색들이 이제 만들어질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또 이것만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우리 망막 속에서 그 세 가지 색을 가지고서 자, 뇌에다가 전기 신호를 보내요. 그 전기 신호가 다시 우리의 이제 두뇌에 있는 이제 후두엽으로 전달되면서 거기에 이제 시각 피질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시각 피질에서 그거를 해석해요. 이미지를 해석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뇌 속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자, 이미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이미지를 이제 만들어내느냐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보는 거, 이 이제 시지각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인데,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이제 머릿속에서 만들어지는 그 시각적 이미지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양한 형태의 이제 미학적 경험들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자,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자, 우리가 보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예술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이것과 관련해서 언어라든지 삶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세계관이라든지 자, 이런 어떤 기호들인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주장들을 하게 돼요. 자, 이게 이제 듀샹이 던지고 있는 망막 예술에서 언어나 사유나 시각 상호작용으로 가는, 보통 이걸 우리가 개념예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망막예술에서 개념예술로 넘어서게 되는 가장 이제 큰 분기점이 이제 이루어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근대에서는 새로운 형식들을 창조하고 그 새로운 형식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어떤 그 음악이든지 뭐 미술이든지 시든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이제 그 미학적인 경험들을 갖는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우리가 보는 거가 순수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듣는 것도 순수하지 않고 우리가 이해하는 모든 것들이 다 뭔가 이 공감각적인 방식이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세계와 관련해서 보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호르몬을 갖고 있느냐, 어떤 세계에 살고 있느냐, 또 우리의 몸이 어떤 측면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것들이 이제 달라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발레리나가 가지고 있는 시지각하고 뭐 뚱뚱보가 갖고 있는 시지각, 또 왕이 가지고 있는 시지각과 또 거지가 가지고 있는 시지각들, 시지각이라고 하는 것들은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 사람들이 이해하는 방식,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은 다 달라요. 자, 왜 그러냐? 그 사람이 놓여 있는 상황들. 자, 여기서 이제 그걸 이제 언어나 사유 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삶의 현장들 때문에 그냥 보는 거, 이 시지각만 가지고는 세상을 그렇게 단순하게 이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지각이라고 하는 것이 중립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망원경이나 현미경처럼 우리가 세상을 볼 수 있는 어떤 객관적인 이미지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맥락에서 놓여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이고, 그 맥락에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들이 전부 다 이제 달라지는데, 자, 이런 방식으로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나 사유나 시지각이 상호작용하는 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보는 거, 객관적인 어떤 눈처럼 뭐 이런 어떤 이제 망원경이나 현미경처럼 그렇게 중립적인 형태의 시지각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런 형식주의 미학이라고 하는 건 사라지고 이제는 맥락에 따라서 어떤 언어냐, 어떤 기호냐, 이것에 따라서 우리가 사유를 이해하는 것들이 다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이제 외국어를 배우는 이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한국식 사고방식하고 일본식 사고방식하고 또 이제 그 유럽식 사고방식하고 이제 굉장히 다른데, 제가 이제 처음에 프랑스에서 운전을 할 때 이제 고속도로 가다 보면 레벨레 삐에라고 하는 이제 교통 표지판이 있어요. 이제 그 말 자체는 발을 올리라는 얘기예요. 발을 올리라.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고속도로에서 발을 올리라고 하는 표지판이 있으면 가속? 반대예요. 감속이죠. 그 악셀에서 발을 떼라는 얘기예요. 네, 레벨. 그러니까 이제 언어가 어떤 언어에 따라서 표현하는 양식이 다르죠. 그다음 이제 뭐 중국어 하신 분들은 이제 곧바로라고 할 때는 그 사람들은 마샹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말 위에서란 말이거든요. 내가 마샹, 그러니까 말을 타고 빨리 가겠다는 이야기죠. 근데 우리는 말 문화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라고 하는 말은 빨리빨리 한다라고 하는 말을 그 사람들이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세계를 바라보는 양식들이 이제 완전히 다른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그리스에서 공부할 때도 가장 이제 힘들었던 것도 그런 데 관용적인 표현인데, 우리는 이제 그 여기저기라고 할 때 히어 앤 데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리스 사람들은 오른쪽 왼쪽을 해요. 아니, 오른쪽 왼쪽이면 그거하고 여기저기하고 어떻게 같지? 저한테는 이제 완전히 낯선 언어인데 그 사람들은 여기저기라고 할 때는 오른쪽 왼쪽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죠. 덱시아 아리스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 이제 그런 사람들이 성장해 놓은 그런 어떤 문화적 배경들이 이제 무엇인가에 따라서 이제 그거를 바라보는, 투영하고 있는 어떤 이제 이해나 지각이나 이런 것도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자, 예술도 마찬가지로 듀샹이 이해할 때 우리 눈이나 코나 입에 거기에 중점을 두지 말고 그것이 작용하고 있는, 그것이 안에 위치하고 있는 문화적인 맥락을 봐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개념 예술의 출발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게 이제 1960년부터 포스트 모더니즘 기치로 가지고 있는 가장 이제 근본적인 특징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지각이라고 할 때 이걸 이제 영어로 이제 옵티컬리티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모더니즘에서는 회화가 가지고 있는 색채, 형태, 면, 구조 이런 것만 보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어떤 이제 객관적인
형태의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뭔가 근본적인 형태의 이제 그 미적 체험들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자, 이게 이제 전부 다 거짓이고 날조다라고 하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 눈이 반응하는 것이 달라진다는 거죠. 우리가 이해하는 것들이 완전히 달라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것들이 19세기에 인상주의 또 후기 인상주의가 이제 이야기할 때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사실 묘사들이 빛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다양한 형태의 이제 요소들에 의해서 이것들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보는 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포커스를 이제 맞추고 있는데, 자, 이것이 실질적으로는 그 예술의 순수화를 이야기했던, 그래서 가장 중립적이고 가장 객관적이고 가장 오류가 없는 어떤 방식들을 이제 찾으려고 했던 것, 그걸 이제 이것은 이제 형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이런 것들을 추구했던 이제 것이 모더니즘적인 시각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말 이제 추상 표현주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어떤 작품들이 등장하는데, 이것들은 이제 순수하게 뭐 색이라든지 면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구조든지 어떤 배치를 통해서 우리의 어떤 시각적인 자극들을 자극하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개안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눈을 뜨는, 그러니까 새로운 형태의 보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정물이든지 구상 작품을 볼 때는 이제 우리가 그것들을 바로바로 이제 인식할 수 있는데, 이런 이제 생면화를 보게 될 때는 새로운 형태의 눈을 보는 방식들, 새로운 형태의 이제 시지각들을 갖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자질로서 이제 포함이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이거를 이제 모더니즘은 이제 망막 예술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고, 그 망막 예술을 무너뜨려야 된다. 더 이상 이제 눈이라고 하는 것은 중립적이지 않다. 그리고 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이 언어의 세계 또 기호의 세계에 갇혀 있느냐에 따라서 세계를 이제 바라보는 것들이 다르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제 이 사고의 전환들을 이끌어가는 것들이 가장 이제 중요한 모티브였고, 그거를 이제 했던 사람이 바로 이제 듀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듀샹이 그런 얘기를 했든지 안 했든지는 상관없이 지금 이제 듀샹은 1910년도에 이제 작품 활동을 했던 사람인데, 60년도에 이 일련의 화가들이 듀샹을 우상화시키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이제 그런 망막 예술에서 이 개념 예술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가장 획기적인 일들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게 바로 이제 이 변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변기는 우리 시각에 따르면 절대로 이거는 이제 예술이 될 수 없는데, 왜 이게 예술이 되는가? 맥락과 관련된 거예요. 맥락과 관련된 거죠. 다시 말해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예술에 대한 기호들, 예술이라고 하는 어떤 언어들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것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이 작품 자체가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작품이 놓여 있는 맥락, 이것이 어떤 맥락 속에 있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이게 이제 작품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공룡뼈가 자연사 박물관에 있으면 예술이 아니에요. 근데 공룡뼈가 뭐 호화마트홀에 있거나 아니면 이제 어디 갤러리에 있으면 그건 예술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던킨 도너츠도 마찬가지예요. 던킨 도너츠도 도너츠가 던킨 도너츠의 매장에 있으면 그건 예술이 아니에요. 자, 근데 그게 갤러리에 붙어 있으면 예술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예술로 만들어진 게 뭐냐? 맥락이라는 거죠. 기호라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동반되어 있는 어떤 것들이 예술로 만들어주는 것이지, 어떤 하나의 사물, 그리고 그거를 바라보는 어떤 시지각 그 자체가 예술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그거는 전통적인 예술에서는 그랬죠. 모나리자의 그림이라든지 아니면 미켈란젤로의 어떤 조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은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시지각을 통해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것들인데, 근데 현대 예술로 이제 넘어오면서, 자, 이렇게 여기서 이제 레디메이드라고 이야기해, 기성품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보통 이제 오브제라고 이야기하죠. 오브제는 이제 영어로 오브젝트라고 하는데 그냥 대상이에요, 객체예요. 근데 그게 예술적인 미학적 효과를 내면 그걸 오브제라고 이야기하는 예술적인 객체로 바뀌게 돼요. 왜 그런가? 똑같은 소변기인데. 근데 이제 그것이 예술적인 것으로 바뀌게 되는 것은 맥락이라는 거죠. 여기서처럼 거기에 이제 누가 서명했느냐, 누가 이런 제목을 넣느냐에 따라서 이것들이 이제 바뀔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뭐 그런 어떤 이제 듀샹의 작품들을 몇 가지를 좀 소개를 해드리면, 여기도 이제 모나리자 그림을 이제 붙여놓고 밑에다가 LHOOQ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걸 이제 불어로 엘라 쇼어 귤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 이 여자의 엉덩이가 뜨겁다라고 하는 것처럼 약간 이제 그 세속적인 그런 농담 비슷한 거예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거 들으면 이제 프랑스 사람들은 다 이제 이해하는 건데, 자, 이게 이제 모나리자를 그대로 놔두면 예술 작품이라고 생각하지만 여기다 어떤 타이틀을 붙이냐에 따라서 이게 희화가 되어버리는, 이게 어떻게 보면 다른 형태로 완전히 바뀌어버리게 되는, 그러니까 글자 하나가 추가되고 어떤 기호 하나가 추가되는가에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자, 이것이 A가 될 수도 있고 B가 될 수도 있는, 그래서 중립적으로 예술 작품이라고 하는 것들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예술 작품이 어디에 놓이느냐, 어떤 기호가 들어가 있느냐, 어떤 또 누가 그거를 하느냐, 이게 다 역사성이에요.
다 역사성과 이제 관련돼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런 포괄적인 형태가 되지 단순하게 우리가 본다라고 해서 우리 시지각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것도 이제 듀샹의 이제 작품 중에 하나인데, 자, 이것도 이제 보면 여기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바라보면 이런 그림이 보여요. 이런 이제 그림을 보면 이거가 이제 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전혀 알 수가 없는데 이거가 뭔지를 알려면 실질적으로는 어떤 해석이 필요하거나 또 이것과 관련된 어떤 언어적인 도구들이 이제 필요한 거죠. 자,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예술을 어떻게 이제 표현할 것인가,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은 개념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거기에 들어가 있는 맥락들, 거기와 관련된 기호들, 상징들, 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어떻게 보면 이제 다시 그 예술을 이제 사고의 수준으로 예술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이제 형이상학적 수준으로 다시 이제 또 돌려놓는 그런 어떤 측면들이 이제 등장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이제 운동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의 초기 단계였고, 그다음에 이제 1960년도, 70년도에 자, 이런 어떤 운동들을 폭발적으로 일으키는 이제 사건들이 발생하는데 그게 바로 네오 아방가드 운동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오 아방가드 운동. 그래서 이제 아방가드 운동은 이제 그 역사적으로 두 번을 거쳐서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하나는 1910년도에 그러니까 듀샹이든지 뭐 초현실주의라든지 러시아의 이제 사실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1910년도, 20년대에 발생했는데 그걸 우리가 역사적 아방가드라고 얘기해요. 역사적 아방가드. 자, 그건 또 전통적인 예술과의 단절. 어떻게 보면 이제 예술과 삶을 결합하려고 했던 어떤 시도다라고 이제 이야기도 할 수 있는데 일정한 형태의 이제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예술들을 넘어서려고 했던 어떤 시도들이 바로 이제 역사적 아방가드 1910년도에 있었다라면 자, 1960년도, 70년대에 등장한 새로운 형태의 이제 아방가드가 있는데 이걸 그래서 이제 네오 아방가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모더니즘에 대한 반격이에요. 그 모더니즘에 대한 반격.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전통적인 예술에서 모더니즘으로 가고, 그러니까 1860년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보통 전통 예술, 프랑스에 있는 파리를 중심으로 한 왕립 예술학교 출신들이 살롱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전시회를 통해서 기존에 있었던 역사라든지 정부라든지 아니면 이제 풍경화라든지 이런 어떤 장르별로 이제 했던 그런 어떤 전통적인 양식을 벗어나는 것이 바로 이제 모더니즘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게 이제 1960년도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출발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뉴욕에 안착해서 이루어졌던 이제 운동이었고 자, 그 가운데 있는 모더니즘 운동을 이제 반대하고 나온 게 바로 지금 우리가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 운동이고 그것의 대표적인 주자들이 바로 이제 네오 아방가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네오 아방가드 운동은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이론적인 배경들을 아주 충실하게 구현해 놓은 실질적인 이제 결과물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게 또 이제 미국 뉴욕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이런 방식이고 지금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대부분의 예술 운동들은 다 여기서 50보 100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이 포스트 모더니즘 운동과 그다음에 80년대 이후에 나온 이제 컨템퍼리라고 이야기하는 동시대 운동이 약간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그 비슷한 흐름들 그런 맥락들은 이제 동일하다라고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게 1차 대전, 2차 대전 이후에 나왔다는 거죠. 1차 대전, 2차 대전 이후에. 자,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이 전쟁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전쟁을 주도적으로 했던 이제 미국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얼마나 이제 그 사조를 바꾸는 데서 큰 역할들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중요한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특별히 이제 잘 아시다시피 1950년도, 60년도, 70년대까지 이제 냉전 시대였죠. 그래서 이제 한 극으로서 미국이 있었고 또 한 다른 극으로서 이제 소련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세계가 있었는데 하나는 이제 자유주의, 자유민주주의였고 또 하나는 이제 공산주의가 이제 계속해서 여전히 이제 대립하고 있었는데 자, 그런 것들이 이제 정치적으로만 이제 대립하고 있었던 것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이제 예술의 영향들 또 예술가들까지도 굉장히 이제 큰 영향을 이제 미치고 있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미국은 이런 어떤 이제 미국에 있는 이제 추상 표현주의라든지 모더니즘 운동들을 자기의 문화적 자본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자신의 이데올로기를 지켜줄 수 있는 가장 이제 커다란 보루라고 생각해서 실질적으로는 미국 하면 이 모더니즘 그리고 모더니즘 하면 추상 표현주의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이제 형이상학적인 형태의 이제 초월적인 세계를 지향하는 이런 어떤 문화들이 자, 미국이라고 하는 자유로운 도시,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자유로운 도시에서 융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선전선동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형태의 이제 전시회라든지 아니면 이제
국가기관에서 특별히 이제 FBI든지 CIA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전 세계 보급하는 그런 운동들을 하게 되죠. 근데 미국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미국 제국주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걸 따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국이 그때 당시 이제 경찰국가 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세계의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게 돼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미국이 표방하고 있는 이 모더니즘, 미국이 표방하고 있는 이 추상표현주의 자체도 어떻게 보면 이제 거기서 미운 털이 박히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반발로 미국 문화를 무너뜨리려면 이 모더니즘 운동을 무너뜨려야 되고 추상표현주의를 이제 때려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고들이 특별히 이제 남미라든지 뭐 동아시아라든지 아니면 이제 공산국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엄청나게 미국에 대한 반발로서 일어나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더니즘이 미국의 표준이 되고 또 미국이 그거를 세계 표준으로 만들려고 하는 시도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발로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고, 자, 그래서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뭐 영국, 그러니까 미국을 제외한 다른 전 세계 국가들에서 예술가들이 이렇게 활발하게 실질적으로는 반미 운동하는 거죠. 반제국주의 운동.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는 일어나면서 거기에 이제 큰 영향을 받는 것이 바로 이제 모더니즘 운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래서 왜 갑자기 1960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모더니즘이 쇠퇴하게 되는가? 물론 이제 내적인 어떤 이제 그런 그 결점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이 반제국주의에 대한 운동들이 거세지면서 미국 타파 운동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모더니즘 타파 운동으로 이제 이루어진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미국이 가지고 있던 그런 어떤 세계관들을 전복시키려고 하는 어떤 시도들이 바로 이제 다양한 형태의 제3세계에서 이루어졌던 이제 운동들이고, 그것들은 이제 전부 다 묶어서 우리가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럼 이제 뭘 무너뜨리려고 했는가? 그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제 그 네 가지 축이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이었어요. 자율성, 그다음에 이제 장르 정체성, 그다음에 이제 키치나 일상성, 그다음에 이제 매체 특수성. 이게 이제 모더니즘이 가지고 있는데 네 가지 특징들인데, 자, 이것들을 전부 다 이제 무너뜨려야만 실질적으로 이제 반미 또 반미국 문화, 그 미국 문화를 이끌어가고는 이런 어떤 이제 모더니즘이 붕괴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일제히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세계에서 특별히 이제 예술가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운동들을 조직적으로 일으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제 이 네 가지 축들이 이제 무너지게 됐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번 시간에 좀 다뤄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는 이제 예술의 자율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술은 고유한 어떤 특성들을 가져야 되고, 그 고유한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회화나 조각이나 각각의 장르에 있어서 가장 독특한 것들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시는 시대로, 소설은 소설대로, 회화는 회화대로, 그다음에 조각은 조각대로 서로 섞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제 예술의 자율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카프로라고 하는 이제 작가이자 예술가는 이런 얘기하죠. 나는 이제 젊은 예술가는 더 이상 화가다, 더 이상 조각가다 이런 얘기 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기는 그냥 예술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술이 어떻게 보면 이제 범용적인 용어로서 예술이 장르로서 어떤 이제 독특한 특징들, 어떤 이제 분명한 어떤 특징들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들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라고 이제 보고 있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장르를 해체하고, 자, 이 상황이나 관객들의 참여를 통해서 예술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포괄성을 갖게 되는. 그래서 모든 게 다 예술이 되고,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예술이라고 하지 않았던 것들이 전부 다 예술의 영역에 이제 들어가는 이런 어떤 과정들이 생겨나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영화도 그렇고, 카메라도 그렇고, 지금은 이제 애니메이션까지 다 예술의 영역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문화진흥 뭐 그 법을 보면 계속해서 지금 매년 예술에 대한 정의가 넓어져 가고 있어요. 자, 이게 바로 이제 예술의 자율성의 이제 붕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더 이상 시를 쓰는 사람들은 우리가 뭐 옛날에 뭐 당시라든지 아니면 이제 서양에 있는 시처럼 그런 어떤 이제 소나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현대시에 와서는 이게 이제 시인지 소설인지 뭐 우리가 분가에 안 될 정도로 그런 어떤 장르들이 이제 혼용될 수도 있고, 아까도 이제 봤던 이제 그 모노그램 같은 경우도 이게 지금 회화인지 조각인지 평면에다가 놓고 거기에 캔버스 안에 모든 걸 다 또 때려박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게 이제 그런 어떤 혼종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과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장르의 문화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것들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공연과 일상의 경계를 흐트리는 이 해프닝이라고 하는 것도 그 대표적인 특성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뭐가 작품이냐? 옛날에 작품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뭐 손에 쥐거나 아니면 이제 우리가 만질 수 있거나 아니면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물리적인 실체였는데,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그냥 말 그대로 해프닝인 거예요.
그다음에 또 사라져버려요. 한 번 하고 또 사라지고 한 번 하고 사라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뭔가 이제 그 남아있거나 고체화된 형태로서 예술이라고 하는 개념들이 이제 사라지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이 앨런 카프로가 이제 이 해프닝이라고 하는 이제 예술 장르들을 이제 최초로 소개를 하고 이걸 이제 이론화했던 이제 작업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해프닝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관객의 참여예요. 관객의 참여. 그래서 요즘에 이제 컨템포러리 아트에서는 여러분들 많이 보실 거예요. 뭐 발레를 하는데 전문 발레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관객 중에 몇 명 뽑아가지고 같이 또 춤을 추거나, 아니면 연극을 하는데 전문 배우들이 나와가지고 연극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일부는 또 관객들하고 같이 호흡하는, 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연극 전주에는 이제 극장들이 이제 많지 않은데, 큰 극장들이 많지 않은데, 뭐 유럽이든지 아니면 이제 서울이든지 이제 그런 극장들 가시면 관객들이 앉아 있는데 배우들이 막 관객 사이를 지나다녀요. 이런 것들. 자, 이게 이제 다 참여와 관련해서 막 사람 물어보고, 막 돈 뺏어가고, 뭐 이런 것들. 다 해프닝이죠. 그런 걸 통해서 이제 관객도 실제로 나 여기에 참여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느끼게 해주는,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해프닝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자, 이런 해프닝을 왜 하는가? 중요한 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일상과 예술의 결합이에요. 일상과 예술의 어떤 갭들을 채우려고 하는. 자, 그래서 예술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시나리오가 있거나 어떤 이제 주제가 있거나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거죠. 우리의 일상 삶이 예술이고, 예술을 통해서 뭔가 깊이 있는 사유라든지 깊이 있는 어떤 이제 세계를 우리가 맛볼 수 있다라면 그 자체가 바로 이제 예술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꼭 뭐 어떤 전문가가 나타나거나 아니면 꼭 전문적인 어떤 공간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필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카프로 이제 해프닝을 보면 이게 폐타이어 가놓고 사람들 와서 이제 뛰어놀고 막 놀고 활동하고 또 음악 틀어주고, 자, 이런 어떤 이제 활동들이 있다든지, 또 여기도 이제 보면 이제 집을 짓는데 얼음으로 이제 집을 짓는 거죠. 사람들을 이제 동원해가지고, 뭐 작가도 이제 여기 이제 집을 짓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벽돌을 나르듯이 이 얼음 조각을 나르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여기에 참여하는 이런 해프닝들. 또 이제 이것도 얼음 녹아버리면 또 다 사라져 버리는 것들이죠. 자, 이게 이제 현대예술이 가지고 있는 해프닝이라고 하는 장르. 여기도 이제 뭐 갤러리에 사람들이 모였지만 막 이것저것 던지면서 또 히히까깔 놀면서 먹을 것도 먹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전통적인 굉장히 좀 고상하고 거룩하고 뭔가 이제 성스러운 이런 어떤 이제 장소로서 우리가 이제 갤러리라든지, 그래서 굉장히 조용해야 되고 사람들이 떠들면 안 되고 이런 어떤 이제 그런 어떤 그 문화들을 완전히 깨버리는 이런 형태,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해프닝적인 특징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아까 이제 봤던 것들은 지금 6개 이제 파트로 나눠진 이제 18개의 해프닝이라고 하는 이제 작품인데, 여기서 이제 작가의 지시에 따라 사람들이 이제 움직이고 서로 이제 돌아다니는 이런 어떤 방식들로 이제 작품이 공연이 되는. 그래서 이제 예술은 일상이고 일상이 바로 이제 예술이 되는 이런 것들. 그래서 예술을 자꾸 고급화시키거나 아니면 대중과 떨어져서 그것들을 유도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리고 일상 속에 스며드는 어떤 예술들을 보여주는 특징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모더니즘에 대한 반격이 바로 이제 키치에 대한 거예요. 키치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제 그린버그가 아방가드와 키치라고 하는 그런 논문에서 이 키치가 이제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하고 있는데, 자, 이제 문화가 정체가 되면은 이 키치가 이제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죠. 키치가 드러나는 이유들은 뭐냐면 과거에 좋았던 것죠. 과거에 좋았던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무한 반복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과거에 있었던 그런 어떤 굉장히 첨예한 기술이든지 아니면 과거에서 사용되었던 그런 어떤 그런 솜씨들이나 기교들은 사라지게 되고, 그것들이 그냥 세속화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래서 쉽게 사람들로 하여금 동요나 흥분들을 불러일으키고 또 그런 사람들의 어떤 그 돈들을 뺏어갈 수 있는, 자, 이런 것이 이제 키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린버그는 그런 의미에서 이 키치라고 하는 것이 절대로 예술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예술이 하기 위해서는 예술이 진보하기 위해서 뭔가 새로운 형식이라든지 뭔가 굉장히 정교한 어떤 기술들, 이런 것들을 이제 개발하는 것들이 진정한 형태의 이제 예술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올덴버그는 정반대 얘기를 하죠. 현대예술은 실질적으로 일상의 잡동산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일상의 잡동산이다. 그러니까 예술이라고 하는 건 지금까지 우리가 뭔가 고상하고 뭔가 훌륭하고 숭고하고 이런 어떤 거룩한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바티칸 성당에 가거나 아니면 이제 루브르 박물관에 갔을 때 정말 이제 여기 온가 너무 잘했다, 너무 이제 훌륭하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돈도 들여야 되고, 거기 갔다 오면 막 자랑하고 싶고, 자, 이런 것이 우리가 보통 예술이라고 생각해 왔던 것들이죠. 근데 이제 올덴버그는 아니라는 거죠. 예술은 일상의 쓰레기다, 일상의 잡동산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런 것들이 바로 예술이다. 그 안에서 이제 예술이 된다라고 이야기.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계속 폄하해 왔던 예술이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중문화라고 했던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어떤 폄하되는 것들인데, 거기서 등장하고 있는 어떤 광고라든지 만화, 어떤 소비재, 그다음에 다양한 형태의 이제 우리가 쓰레기라고 이야기할 수는, 근데 좀 약간 예쁜 쓰레기들이죠. 그런 어떤 쓰레기들을 실질적으로 이제 예술의 영역에 끌어오는,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예술에 대한 그 가치 판단들을 완전히 전복시키려고 하는, 자, 이것들이 여기서 이제 보여지고 있는 근본적인 특징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올덴버그는 이제 여기 이제 1961년인가요? 보면 이제 상점이라고, 스토어라고 하는 이제 작품을 전시하는데, 자, 이게 석고로 다 이제 상점에서 일반적인 상점에서 팔고 있는 것도 석고 본을 떠가지고, 자, 이렇게 이제 전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뭔가 이제 그 박물관에 가거나 미술관에 가거나 그런 오페라 하우스에 가서 이제 보는 그런 고급스러운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먹고 있는 거,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예술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특징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삶 자체가 예술이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형성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대중문화가 항상 그 상업성과 관련돼 있어요. 자본주의와 이제 관련이 돼 있죠. 돈을 사용하도록, 또 돈과 매치되도록,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자, 이런 어떤 대중문화가 가지고 있는 상업적 이미지, 자본주의적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끌어오죠. 적극적으로 끌어와서 오히려 이제 더 판매를 더 많이 늘리거나, 아니면 이제 굉장히 비싼 값으로 팔거나, 또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도록. 그러니까 항상 이제 우리가 인간이 뭐 대신문관 이야기한 것처럼 돈이 가는데 마음이 가죠. 돈이 가는데 마음이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술도 이게 돈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예술을 더 이상 활용하지 않을 텐데, 자, 이게 이제 돈으로, 값어치로 환산이 되니까, 그리고 많은 돈으로 우리에게 뭔가 효용 가치가 있으니까 우리가 예술을 따라가거나 아니면 예술을 보려고 한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이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근본적인 어떤 차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키치를 그냥 막무가내로 사용하느냐, 그렇진 않아요. 얘네들도 굉장히 전략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렇게나 이제 키치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네 가지 방식으로 이제 키치를 사용하고 있는데, 자, 첫 번째는 각인이에요. 그러니까 모양은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상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냥 일반적인 상품인데, 자, 거기에다 고급성을 부여해요. 고급성을. 그래서 고급 프레임. 그래서 어디다 갖다 놓더라도 마치 이게 이제 비싼 것처럼 보이고, 굉장히 아름다운 것처럼 보이고, 굉장히 소중한 것처럼 보여주는, 자, 이런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밤이라고 하는 이제 그 전쟁 만화인데, 자, 이 전쟁 만화를 그냥 공책에다 그리거나 아니면 이제 그냥 화선지에 그리면 별로 사람들의 주목을 끌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를 고급 자재를 이용해서, 자, 이렇게 이제 묘사를 하고 또 이것을 이제 전시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여기에서 각광을 하게 돼요. 주의를 기울게 되죠. 자, 그냥 만화이거나 그냥 종이에 끄적거렸다라면 사람들은 관심을 갖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곱게, 고급스럽게 이제 포장하는 이런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키치지만, 아, 갖고 싶다, 아, 멋있네 라고 하는 생각들이 들게 하는 것들이죠. 그게 이제 어프로프리에이션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런 또 다른 측면 중에 하나가 이제 이 표면성을 강조하는 것들인데, 자, 그 모더니즘은 형이상학적인 거, 초월적인 세계를 이제 이야기하기 때문에 자꾸 이제 내면적인 거, 우리 정신적인 것들을 이야기한다면, 이 팝아트는 표면의 광택이라든지 포장이라든지 브랜드 로고들을 보여주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갖고 싶게 만들거나 아니면 그걸 꿈꾸게 만들어요. 자, 여러분들 이제 실질적으로 그냥 여기에 있는 이 컵이 있으면, 그냥 컵이면 여러분들이 쳐다도 안 볼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루이비통 컵이다, 또 이게 뭐 실질적으로 뭐 정말 비싼 뭐 에르메스 컵이다 그러면 가져가려고 그러실 거예요. 엊그제 신문 보니까 지금 뭐예요? 그 어디죠? 이 커피숍이 스타벅스. 스타벅스에서 굿즈를 만들었는데 그 굿즈가 텀블러 굿즈인 거예요. 찌그마한 거. 그거 지금 판매가 안 돼요. 다 전부 다 팔려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냥 굿즈였으면, 아무것도 아니었으면 그냥 그런 텀블러라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별 관심 안 쓸 거예요. 거기에 어떤 로고가 붙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그걸 갖고 싶고 그것 때문에 이제 사려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진다. 이게 지금 이제 여기서 추구하고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이 추구하고 있는 키치의 전략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냥 일상적인 건데, 그 일상적인 것을 예술가가 한번 터치했을 때, 또 예술가가 어떤 방식으로 이제 변형했을 때 그 안에
뭔가 놀라운 어떤 효과들을 이제 발휘하면서 실질적으로 그것들을 사람들이 갖고 싶게 만들거나 아니면 그것들이 예술인 것처럼 취하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5월에 이제 브릴로 박스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것도 이제 원래는 세제통이에요, 세제통. 세제통인데 이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나무 그 종이로 되어 있기도 하는데 이걸 이제 목재로 이제 만들어서 이렇게 전시해 놓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는 그 로고나 브랜드가 이제 부르면서 일상적인 것인데 이게 예술과 같은 어떤 효과들을 발휘하는 이런 어떤 특징들을 이제 보여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그 방식은 거리두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팝아트는 이 대중적인 작품들을 가지고서 키치화 시켜서 이것들을 하지만 자기들은 이렇게 하는 것이 자본주의에 대한 반대, 또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실질적으로는 두 가지 메시지를 동시에 던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너가 사고 싶게 만들기도 하고 동시에 그렇게 사고 싶은 마음을 갖는 건 너는 속물이야 라고도 지적하는 이 두 가지 효과들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제 키치의 역할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의미에서 이걸 이제 그 냉담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똑같은 것 같으면서도 다르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더 고민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생각들.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좀 한 번 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맥락들이 진정으로 옳은 것인가 그른 것인가 아니면 이것들을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것인가 따라가지 않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어떤 그런 어떤 이제 개념들 또 그런 어떤 이제 생각들을 우리가 불러일으킨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게 이제 사회적인 경제적인 비판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이 이제 팝 아트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이제 대량 생산, 뭐 광고 유행 이 메커니즘을 드러내고 있지만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자, 이것은 이제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자본주의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자본주의는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것인지 이런 어떤 고민들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는 이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효과들이 있죠. 뭐 여러분들이 이제 박물관에 갔는데 전혀 뭐 알아먹을 수도 없고 예술관에 갔는데 전혀 이제 여러분 느낄 수 없는 거이다라면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거를 가는데 별로 관심이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박물관이라든지 이번에 중앙박물관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사람들이 몰리는 이유가 봐요. 거기에 뭔가 이제 굿즈가 있고 여러분들 알아먹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이 오히려 이제 이런 어떤 계급 문제들을 완화시키는, 그러니까 이제 일상생활에 전혀 예술을 향유할 수 없는 사람들, 자, 그런 사람들을 이끌어서 그런 어떤 이제 고급 문화들을 향유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이제 의미에서 사회 경제적인 비판이나 이제 그런 대안들을 제시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모더니즘은 정반대였어요. 모더니즘 이런 사람들 다 속물이라고 얘기했어요. 속물. 어떻게 보면 이제 자신이 능력이 안 되는데 그런 어떤 고급 문화를 향유하려고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 부르주아들이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자, 그런 사람 다 개돼지라고 이야기했어요. 오히려 이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더 이끌어서 처음에는 단계적으로 아름다운 것들을 보게 해서, 아름다운 것이 키치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 단계를 거쳐서 정말 아름다운이라고 하는 그 본질 자체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상승의 효과들을 누려야 된다, 누릴 수 있게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뭔가 현실적인 어떤 물음들을 던지게 해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 매체의 특수성이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모더니즘의 이제 또 근본적인 특징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저드는 앞에 우리가 이제 잠시 살펴봤었는데, 자, 여기서는 이제 그 회화는 회화답게, 조각은 조각답게라고 하는 이제 그린버그식의 형식주의를 우리가 이제 포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자, 그런 의미에서 자, 이게 회화든지 조각인데 이것들 둘 다 횡단할 수 있는, 그러니까 회화인가 조각인가 뭐 어리둥절하게 되는, 회화일 수도 있고 조각일 수도 있고 이 두 가지를 전부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이런 어떤 새로운 형태의 범주들을 우리가 이제 제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이 미니멀리즘이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이제 예술적 사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회화이면서 조각이고 또 회화가 아니면서도 조각도 아닌, 자, 이런 어떤 특징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도널드 저드가 이제 스택이라고 하는 작품을 전시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사람의 작품들인데, 자, 여기서도 보시면, 자, 이게 이제 벽에 일정한 간격으로 금속 상자들을 이제 모아놓은 곳인데, 자, 이게 이제 회화처럼 벽에 걸려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또 조각처럼 또 바닥에 놓이지 않는 이런 어떤 두 가지 요소들을 이제 보여주면서, 자, 회화와 조각이라고 하는 것들의 경계를 넘어서게 하는
그런 것들을 또 이제 혼용시키는 이런 어떤 이제 작업들을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 미니멀리즘이 보여주고 있는 이제 특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이게 경계 허물기, 매체 특수성을 넘어서는 이런 어떤 작업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플럭서스 운동에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 이제 이 사회적 정치적인 것들인데, 자, 이 사회적 정치적인 것들은 지금 이제 이 예술을 고급화시키는 전략들, 또 이제 예술을 통해서 실질적으로는 이 대중과 그다음에 이제 이 귀족, 또 대중과 이제 사회적 엘리트들을 구분하려고 하는 어떤 시도들, 자, 이런 것들이 진정으로 이제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의 가장 특화된 형태들이 상업화된 갤러리, 또 이제 미술시장, 아트페어처럼, 자, 이렇게 이제 부르주아들 또는 이제 돈 많은 사람들이 예술을 이용하는, 그리고 이제 이것 때문에 세금 포탈하기 위해서 예술 작품들을 사고 그것들을 통해서 이제 서로 맞교환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자본시장을 교란시키는 그런 어떤 특징들을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거를 맞서서 그걸 이제 전복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운동이 바로 플럭서스 운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예술이 자꾸 이렇게 전문화되거나 부르주아 되거나 아니면 이제 이 상품화되는 이런 어떤 과정들, 자, 이거를 이제 정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플럭서스 운동의 이제 선봉자였던 마티오나스가 이제 이야기했던 이제 내용들인데, 자, 이 사람이 이제 마티오나스예요. 이 이탈리아에서 이제 우러났던 이제 운동이고, 우리나라의 백남준 씨도 이제 여기에 이제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일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삶들을 이제 보여주는 거,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 바로 예술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또 보여주는 이런 어떤 근본적인 성찰들이 예술가들이 해야 되고, 또 예술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 사회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1963년도에 이제 이 플럭서스 선언이라고 하는 것들, 마니페스토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공표하게 되는데, 자, 여기서 지금까지 주류 예술은 죽은 예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죽은 예술. 다시 말하면 이제 수상예술이라든지 상업화된 예술이라든지 전문가 중심의 예술, 그러니까 대중과 유리된 예술들은 전부 다 죽은 예술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자, 이거는 이제 부르주아적 병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회 중산층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가 좀 돈 벌었다, 내가 좀 알고 있다, 이런 걸 자랑하려고, 자, 속물처럼 이제 이런 어떤 이제 예술적인 작품들이나 예술적인 상품들을 이제 사고 팔고 이런 것들인데, 이게 다 부르주아적인 병폐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 대중들이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생각하는가와는 무관하게 뭐 대학 교수라든지 전문 예술가들, 이런 사람들이 그런 자기들만의 리그를 만들고 자기들만의 시장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이건 예술이에요, 이건 예술이 아니에요, 이건 얼마짜리예요, 이건 뭐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이것도 전부 다 죽은 예술이라고 이제 이야기, 이걸 이제 극복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자, 그런 의미에서 예술과 삶의 경계들을 해체해서 예술이 삶이 되고 삶이 예술이 되는 이런 어떤 운동들을 일으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자, 그런 의미에서 모든 혁명가들은 모여서 통일 전선을 이루어서, 자, 이런 사회를 구축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모든 사람들을 이제 초청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일부이고, 그런 의미에서 문화적인, 사회적인, 정치적인, 경제적인 이런 모든 측면에서 예술을 융합하려고 하는 어떤 시도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거에 있어서 하나의 도구로서, 사회적 변혁의 도구로서 예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여기서 이제 던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런 의미에서 실질적으로 예술이 상업화되는 거, 또 예술이 이제 전문화되는 것들을 이제 거부하면서, 마키오나스는 이제 플럭서스 작품들을 사람들에게 아주 값싸게 나눠주거나 아니면 무료로 나눠주는 이런 어떤 이제 작업들을 하게 되고, 자기도 이제 전혀 입장료를 받지 않거나 아니면 이제 거리 공연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대중들이 모여서 이런 것들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요즘에는 이제 정말 많이 생겼는데, 길거리 음악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하는 거, 뭐 역에 가거나 아니면 이제 터미널 같은 데서 그런 어떤 예술가들이 그런 공연하는 것들이 다 이 플럭서스 운동의 이제 일환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고급 어떤 이제 공간, 갤러리라든지 박물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것들이 어떻게 이제 대중과 이제 호흡하는 그런 어떤 사회적 환원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주장들이 이 플럭서스 운동의 여파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뭐 이것과 이제 관련해서 이제 많은 작가들이 이런 이제 일상적인 행위를 이제 예술로 이제 전환하거나 아니면 이제 정치적인 메시지를 이제 던지면서 이런 이제 효과들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인데, 연예인들 보면 이제 정치적인 메시지를 던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플럭서스 운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래서 자기가 그냥 딴따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적으로 나의 연기나
나의 어떤 이제 작품 활동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 정치적인 변혁, 뭐 좌파가 됐든 우파가 됐든 어떤 새로운 사회, 또 좋은 사회, 아름다운 사회를 이제 건설하기 위해서 자신의 어떤 예술적인 활동들, 거기에 정치적인 메시지를 이제 담으려고 하는 이런 어떤 운동들이 전부 다 이렇게 이제 플럭서스 운동의 역할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이 작품도 이제 일반 노동자들이 입고 있는 이제 옷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 전시하면서 이 한 벌밖에 없는 옷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이제 사회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옷 한 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 보면 저도 이제 죄책감이 드는데 어떤 사람들이 막 옷 수십 벌, 수백 벌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이제 이 단벌만 가지고서 봄, 여름, 가을, 겨울 혼자 살아야 되는 이런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사회적 메시지들 이 그림 이것이 이제 담고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백남준 작품 중에 이제 하나인데 이건 이제 피아노를 때려 부시는 건데 그것도 이제 부시는 장면들을 송출하는 이런 장면들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전문 예술이라고 하는 거, 예술가는 전문적인 기술을 가져야 되고 전문적인 훈련을 갖는 사람만 예술가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이제 비판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도 보시면 코너 작품도 마찬가지인데 피아노 이제 뭐 톱으로 자르는 이런 것들도 보면 전문적인 예술, 대중과 유리되어 있는 예술, 대중을 무시하는 예술, 그건 이제 죽은 예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자, 그런 것들 퍼포먼스적인 형태로서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전통적인 악기라고 하는 것들도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소멸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이런 어떤 특징들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뭐 시간이 좀 더 많으면 더 많은 좀 설명을 이제 드리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이제 오늘은 이제 이 정도로 마무리 짓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런 운동들이 실질적으로 포스트 모더니즘 전반적인 시기에 이제 일어났던 이제 운동들인데 이런 운동들이 이제 70년대, 80년대 어떻게 이제 적극적으로 또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이제 미국을 제외한 다른 제3 국가들에서 이제 일어났던 운동들이고, 그래서 이건 이제 글로벌제이션이라고 얘기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런 운동들이 이제 확산되는 사례들이 이제 다수 이제 발견됩니다. 그런 것들, 특별히 이제 아프리카라든지 남미라든지 우리가 보통 이제 가난하다고 생각했던 또 식민지라고 생각했던 그런 국가들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제 예술 활동들이 이루어지는지, 자, 이런 것들을 좀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강의를 좀 간단하게 몇 가지로 이제 요약을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문제 제기로 왜 이제 모더니즘이 무너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도스토옙스키 이 작품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인간은 과연 이제 무엇을 원하는가? 어떤 사람들은 정말 이제 진정한 자유, 형이상학적 자유, 초월적인 세계를 이제 원하지만, 자, 그런 사람들은 정말 이제 소수에 불과한 것이고, 나머지 99.9%는 다 빵을 원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 이제 예술도 마찬가지요. 예술도 이 세계를 초월하는, 그래서 이 세계에 순응하지 않는 그런 예술을 꿈꾸는 것이 바로 이제 모더니즘 예술이었는데, 자, 그 이유가 바로 이제 그 자본주의라든지 파시즘이라든지 뭐 공산주의라든지 이런 이데올로기에 물들지 않고 정말 순수하게 예술을 해보자라고 하는 그 뜻은 좋았죠. 그게 이제 바로 이제 예술의 자율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그걸 얼마만큼 어떤 사람들이나 정말 많은 사람들이 따라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근본적인 회의죠. 근본적인 회의였고, 오히려 이제 그렇게 했던 사람들, 그런 예술가들이 나중에는 상업화되거나 아니면 자신의 작품들이 뭐 듀샹의 작품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적인 그 아방가르드 했던 사람 작품들 다 몇백억씩이에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을 부정하자라고 했던데 그렇게 부정했던 것들이 오히려 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더 많은 돈을 받게 되는 그런 아이러니한 역설들이 일어난 것들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잘못 채웠다, 우리가 잘못 단추를 채운 것이다,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냐, 빵이다, 그럼 빵을 가지고서 예술을 만들어 보자 라고 하는 운동이 바로 이 포스트 모더니즘 운동이었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거기서 강조하고 있는 게 역사성이죠. 역사성, 뭔가 초월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고민하고 있는가, 어떤 사람들이 왜 아파하고 있는가, 그런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빵을 달라고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더 많은 형태로 그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예술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 운동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어떤 운동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폄하했던 키치라든지 일반 그 대중문화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서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예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새로운 시각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도 뭐 좋은 점도 있고 이제 나쁜 점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첫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이제 너무 또 포스트 모더니즘들이 남발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원래 가지고 있었던 포스트 모더니즘의 어떤 좋은 측면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이제 상기시키고 그것들을 다시 한번 이제 더 전개시키는 것이 이제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돼요. 자, 이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좀 집에 가셔서 곰곰하게 생각해 보셔야 될 내용이라고 이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